뭐 지금 진행 상황이 뭐가 있어요? 일단 스페이스X가 처음 상장 가능성이 이제 제기된 게 작년 12월이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12월 달에 상장 보도가 이어지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시장에서도 반신반의한 목소리가 컸는데 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잇따라서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기면서 네. 아 이게 정말 진행될 수도 있는 거구나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렇죠. 1월부터는 좀 본격적인 움직임들이 포착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비밀리에 주관사를 선정했다더니 약간 이런 얘기가 미국을 중심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좀 많이 가시화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4월 달에는 이제 증권 이제 거래 위원소라고 SEC라고 네네네, 거기 우리로 위원회 치면 이제 있죠. 거래소 같은 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비밀리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얘기가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죠. 좀 그런 내용들을 보면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4월에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긴 했지만 1월부터 이미 비밀리에 좀 밑작업을 했다. 밑작업을 좀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거의 많은 주관사들을 선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장을 좀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결국 상장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보다도 그렇죠. 상장이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언제 되냐 그렇죠. 인 거고 얼마에 되냐 그렇죠. 그렇죠. 이 네. 두 가지가 좀 제일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 언제 되냐랑 관련해서는 뭐 6월 말 6월 얘기 네.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초부터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 일론 머스크 생일에 맞추려고 한다. 그래서 6월 28일이 일론 머스크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연초까지만 해도 그 얘기가 돌았을 때는 좀 시장에서 에이 그게 상장이 그렇게 빠르게 되겠어 했는데 트럼프스러운 발상이다라는 얘기가 좀 근데 있었어요. 네, 최근에 근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 속도를 굉장히 좀 빠르게 내고 있다는 건 확실히 느껴져요. 그래서 뭐 6월에 맞추려고 그런진 모르겠지만 확실히 상장을 그러니까 좀 미룰 생각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좀 시일 내 왜냐하면 상장 전에 한 달 전에는 이미 재무나 이런 부분들을 공개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글로벌 로드쇼도 다녀야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곧 관련해서 좀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스케줄이라 그러면 적어도 5월 중순 아무리 늦어도 5월 중순부터는 뭔가 말씀하신 뭐 로드쇼니 뭐니 하여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6월 말쯤 진짜 상장할 수도 있겠다. 빠르면 6월 말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안 되면 그런 얘기가 5월 달에 가시화되지 않으면 그럼 뭐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초나 이렇게 넘어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네. 5월 달에 그래서 뭐가 앞두고 있냐면 스페이스X가 스타쉽이라고 하는 로켓 테스트 발사를 앞두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타이밍도 한번 이 회사 입장에서 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왜냐하면 테스트 발사를 좀 성공적으로 끝내고 네네. 좀 상장과 관련된 계획이나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그렇죠.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뭐 코에 고면 코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좀 아구가 맞는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고 또 기업 가치와 관련해서도 이게 저도 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 게 미국 현지 반응을 보면 연초 대비해서 계속해서 예상되는 시가총액을 상향하고 있어요. 2조 달러요? 뭐 처음에는 원래 나올 때는 1.5조 달러 얘기가 나왔는데 네. 최근에는 1.7조 달러에서 뭐 2조 달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조 달러라고 제가 들은 거는 비교적 최근 거구나 그러면.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2조 원도 아니고 2조 달러면 3천조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고 네. 사실 1.7조에서 물결표를 하고 2조 달러 하는 그 구간도 3천억 달러라는 게 천억 달러만 해도 우리 돈은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도 아직까지 뭐랄까요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밸류를 얼마를 줘야 되지? 어쨌든 1조 5천억 달러만 돼도 네. 그게 글로벌 탑이라면서요. 거의 한 탑 7, 7등? 뭐 한, 아, 그래요? 네, 아. 7등, 8등? 그렇게 해도 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탑이라고 말하는 거는 상장되자마자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에서 그런 거고 상장된 기업 중에서는 네, 탑이죠. 탑인 거고. 아람코를 제외하면. 아람코를 제외. 네, 아람코를 제외하면 탑인데 그 자금 조달 이제 규모만 놓고 보면 이제 거의 탑이죠. 자금 조달 규모가 한 700억 달러로 예상이 되는데 아람코는 왜냐면 엄청 작게 했었거든요. 맞아요. 거기야 네. 뭐. 아람코도 근데 한 2조,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 2조 달러 내외로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거기도 보긴 봤구나. 예, 그래서 스페이스X도 만약 2조 달러에 되면 아람코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원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실 때 1월에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뭐 얘기가 좀 되면서부터 사실 한번 연초에 우주항공 테마 한번 바람이 확 불었었잖아요. 그때 네. 주가들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물론 지금 이제 많이 또 제자리로 뭐 수준으로 내려오기도 했었지만 요즘은 딱히 아직은 뭐 그렇게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주가적인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사실 좀 많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때도 작년 12월에 상장 관련된 뉴스 이후에 좀 많이 올라서
현재도 좀 높은 주가를 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가 최근 몇 달 이제 한두 달 동안은 좀 정체되어 있었죠. 맞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별로 안 빠졌군요. 이게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또 조금 다른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좀 부진할 때 미국이 좀 올랐고 이게 우리나라가 많이 오를 때는 미국이 좀 빠졌었어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안 가요? 또 같은 방향으로 안 가더라고요. 희한하네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시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봤을 때 국내에서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민간 우주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 사실인 거고 결국에는 이제부터는 어떤 싸움이라고 보고 있냐면 상장된 뉴스가 얼마만큼 많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스페이스X 관련된 뉴스가? 어떻게 모멘텀을 얼마만큼 잘 만들 수 있느냐가 그냥 개별 종목들의 어떤 그런 사업적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만 이제 주가 흐름을 전망을 했을 때는 뉴스가 더 나오고 혹은 이란과 관련된 혹은 뭐 이제 그러니까 외부적인 뉴스가 좀 덜하고 상장과 관련된 뉴스가 조금 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져야 그쵸. 되는 말씀이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환경이 완성되면 여기서 그러니까 상장 전까지 좀 주가는 좀 상승하는 구간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물론 상승 전후로 해서는 변동성이 엄청 심할 거예요. 그럴 거겠죠. 왜냐하면 또 워낙 또 규모가 큰 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투자 심리도 굉장히 좀 많이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상장 직전까지 이제는 만약에 유의미한 대처를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그 전에 좀 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길게 바라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애널리스트 분한테 주가 전망을 여쭤보는 건 그건 좀 실례이기도 하고 적절한 질문은 아니어서 여기서 이제 더 주가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안 여쭤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많이 우리 투자자분들 우주항공에 관심 많은 분들 또 시청자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잠깐 기사가 됐었죠. 기사가 한번 나왔었죠. 미래세증권에서 IPO를 직접 청약을 하는 거를 추진을 한다. 뭐 감독 당국에서는 그런 전례가 없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직접 청약을 우리가 이를테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한국에서 직접 청약을 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아니면 간접적으로 뭐 ETF를 사는 방법인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게 단순합니다. 만약에 청약이 가능하면 청약을 하면 되는데 되는 거고. 만약에 청약이 안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비상장 상태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물량을 구해야 돼요. 근데 개인이 지금 스페이스X의 비상장 물량을 구하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청약이 안 돼요. 그게 당연한 게 스페이스X라는 기업은 우리가 미국 시장에 상장을 할게요라고 해서 상장 신청서를 넣은 건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청약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어떤 뭐 기관이 그 청약 물량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개인이 비상장 물량을 어떻게든 구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다 힘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기관이 청약 물량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서두에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금융 당국이 허가를 안 해주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금융 당국에 신청서를 낸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융 당국은 이거를 검토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검토도 해보지 않은 종목을 우리나라에 청약을 푼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전례도 없고 당국 입장에서는 너무 좀 리스크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굳이 풀어줄까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일한 뭐 투자 방법, 유의한 투자 방법이라는 게 말씀해주신 대로 간접적인 투자. 이제 기존의 어떤 기관에서는 보통 이제 물량을 좀 들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간접적인 투자를 들어가거나 혹은 이제 미국에 직접 투자. 그렇죠. 이제 상장이 되고 난 상장 직후에 들어가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뭐 성악계분들 미국 투자하시는 거 익숙하시니까 이제 방법이나 이런 것들 뭐 그게 그런 건 어려운 건 아닐 거고 상장을 하면 일단 거래가 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왜 뭐 우리도 이제 상장 초반에 확 올랐다가 그 동안에 이제 조금 약간 뭐 과평가돼서 뭐 공모가가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주가가 왜 한동안 또 보호해소 물량 풀리기도 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 좀 봤다가 들어가셔도 너무 급하게 안 들어가셔도 되지 않겠냐. 뭐 사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IPO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IPO 언제 한다고 날짜가 잡힌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잡히면 또 그때 정 의원님 모시고 한 번 더 말씀 듣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이 스페이스X의 이제 IPO라는 거가 이제 주식시장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냐 또 어떤 영향을 이제 미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이 스페이스X의 상장 관련돼서 어떤 뭐 일단 기대 효과를 한번 가져볼 만하냐 이런 측면의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 700억 달러 이번에 IPO 자금 대략 이제 네, 뭐 조달 수 있다, 조달할 수 있다는 말씀도 그게 역대 최대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큰 돈을 스페이스X가 조달을 해서 그럼 머스크는 그 돈을 가지고 과연 이제 어떤 이제 사업을 앞으로 펼쳐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나아가는 방향성이 결국엔 중요한 그런 거라고 거죠. 보이고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의 그런 언급들로 유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 스페이스X가 나아간 방향은 있습니다. 로켓을 발사하고 스타링크 위성망을 구축해서 좀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적인 부분도 있지만, 뭐 화성도 가겠다는 네, 얘기도 그쵸. 하고 뭐. 근데 일론 머스크의 현재 지금 가장 큰 방향성이라고 느껴지는 거는 AI인 것 같아요. AI요? 네. 그래서 다보스 포럼에서도 AI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강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이후에 좀 이어지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첫 번째가 우주 인프라를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된다. 우주 인프라. 네. AI에 대한 발전을 위한 우주 인프라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두 번째 이제 이벤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이었죠. 아, 그렇죠. 그거는 저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XAI가 결국엔 그록 서비스, 그렇죠, 물론 그렇죠. 구 트위터 X도 가지고 있지만 그록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그록 서비스가 클로드나 요즘 뭐 챗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점유율 있는 AI 서비스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퀄리티를 높여야 된단 말이죠. 그럼 서비스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우주라고 하는 인프라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인프라예요. 스타링크를 이미 어느 정도 구축을 해놓은. 스타링크도 구축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연장선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 우주 데이터 센터니 뭐니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하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해서 진입하는 거일지 않을까. 아, 말이 되네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스페이스X를 상장을 해서 그런 사업적 다각화를 노리기 위한 자금 조달일 수도 있는 게 또 있고, 또 아까 스페이스X가 XAI를 합병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XAI가 재무 구조가 좀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희석을 시킬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재무 구조를 개선한 목적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코딩 스타트업 뭐 커서라는 회사가 있다는데 그걸 뭐 무슨 무려 600억 달러 뭐 인수 얘기도 네. 나오고 뭐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서. 아직 뭐 물론 확정된 거는 그렇죠. 아닌 그건 걸로 알고 알죠. 있는데, 네. 역시 그 행보 역시도 사실 시장에서는 너무 비싸게 뭐 일단 인수하는 거 시장에서 아니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하는 것 같습니다만.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행보 역시도 역시 뭐 스페이스X와 무슨 연관이 있지라기보다도 AI 쪽으로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 우주하고 AI하고는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주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AI에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통신의 영역에서 접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AI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모든 곳에 서비스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통신망이 안 갖추신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AI 서비스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디바이스 안에 AI 소프트웨어를 넣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클라우드 개념으로 AI 서비스를 그렇죠, 쓰고 있는 그렇죠. 것이죠. 그러니까 통신 자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첫 번째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AI에 대한 학습을 위한 데이터 센터로서의 활용을 우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러면은 아까 잠깐 말씀했던 우주 데이터 센터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로 실제로 하겠다라는, 그리고 그게 정말 자기한테는 소위 말하는 우주 이니셔티브, 우주 쪽에서의 어떤 그런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선점 및 장악을 위해서라도 그거는 머스크는 반드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그렇죠. 그리고 뭐 저도 우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를 뭐 여러 차례 뭐 방송이나 이렇게 보고서를 이제 드러낸 바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은 되냐 안 되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가 아니에요. 이미 올라간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우주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우주에 뭔가 이제 데이터 센터 건물을 짓는 거라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상상이죠. 네, 그렇죠. 저도 이제 AI 제미나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쪽보다는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위성을 발사하는 거예요. 아, 스타링크처럼. 그렇죠. 근데 그 위성 안에 뭘 넣는 거냐면 GPU를 탑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위성에 GPU를 탑재를 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 위성들을 많이 발사를 하고, 그 위성들 같은 경우에는 전력 수급을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우주에서 그렇죠.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그 날개가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우리가 지상에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그거를 그대로 들어서 뭐 그런 게 우주에다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말씀.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위성을 올리는 건 쉽냐 그러면 그건 지금도 이미 하고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건 뭐. 엄청 많이 하고 있고, 네. 실제로 거기에 GPU를 탑재해서 발사한 사례가 있어요, 지난해. 아, 그러니까 이게 되냐 안 되냐는 관건은 아니고. 그것도 스페이스X가 한 거예요. 아닙니다. 스타클라우드라고 하는 기업인데 엔비디아에서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보다도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아직은 지상에서 데이터 센터가 훨씬 싸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결국엔 지상에서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은 우상향하는 거고 그러면 네. 우주의 인프라 구축 비용이 우하향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우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도 이 골든 크로스 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에 대한 의견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요것이 이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AI가 머스크도 갖고 있는데 그로기랑 그저 XAI를 통해서 갖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모델이 뭐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결국은 이제 컴퓨팅 싸움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인프라 싸움에서는 현재로서 어쨌든 이미 한참 앞서 나온 오픈 AI나 이런 데 비해서 밀리는 건 맞으니 우주라는 걸 갖다 붙여서 이 AI 싸움에서 더 앞서 나가겠다. 그러니까 퀀텀 점프를 해서 확 앞으로 질러 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이걸 바라봐야 되고 스페이스X의 상장은 그거를 다 하기 위한 어떤 인프라 구축 작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좀 타당한 설명이죠. 그러면 이런 이제 스페이스X의 이런 IPO 또는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이제 우주를 통해서 이렇게 AI 사업을 발전시켰다 이런 것들이 우리 쪽하고는 좀 어떻게 좀 연관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우리나라와의 직접적인 연관성보다도 저는 산업에서 주는 의미가 좀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게 워딩이 좀 어색해요. 우주와 산업이 붙기에는 산업적인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산업, 뭐 예를 들면 반도체, 자동차처럼 이렇게 굵직굵직한 산업으로 기관에서도 분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스페이스X 상장은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이 산업에 편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산업적으로 편성될 가능성도 높아졌어요. 그렇죠. 하나의 산업으로.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뭐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기관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최근에서 보면 투자자분들께서 알 수 있는 게 ETF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예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산업적인 어떻게 보면 이정표를 닦는 것도 국내에서는 좀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스페이스X 상장을 한 다음에 스페이스를 주식을 담은 ETF들이 미국에도 당연히 있겠지만 국내에서도 뭐 우후죽순 상장이 될 테니 네. 그런 걸 통해서 일단 투자의 기회가 생기는 것조차도 네. 이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의 상장으로 인한 우리나라에서 좀 얻을 수 있는 우리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수혜다. 그쵸.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고 꼭 뭐 기업적인만이 아니고. 네, 산업 전반에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만약에 스페이스X가 높게 될수록 네. 이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높게 평가할 수 그렇게 있는 되겠죠. 좀 이정표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과 그리고 산업으로 편성될 경우에는 거기에서 기관 자금을 유치하거나 네. 좀 그런 들어오는 흐름 자체가 좀 원활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국내에서는 좀 느낄 수 있는 수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우리 기업들 우주 관련 기업들도 뭔가 좀 이렇게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이미 뭐 모멘텀을 받고 있었고 향후에도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직접적인 모멘텀을 받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좀 산업 전반에 좀 산업에 대한 환기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좀 더 준다거나 왜냐하면 프리미엄을 줄 수도 있는 그렇죠, 항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도 뭐 우주 관련 쪽에서 이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네. 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따른 간접적인 수혜 효과로도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정의윤 연구원과 함께 스페이스X의 상장 관련돼서 어떤 기대 효과들이 있는지 말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